평소처럼 아침에 화장실을 가셨을 때 소변 위에 하얀 거품이 자꾸 남아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을 한 번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묵직하고 오래 남는 거품이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단백질을 줄였는데도 거품이 줄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소변색은 괜찮은데 거품만 계속되어 이유를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은 없나요?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거품료의 상당수는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신호를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물세기 때문이겠지 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관심도 불안하지만 무심함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행히 희망이 있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관찰하고 몇 가지 습관을 조정하면 수년째 이어진 거품료가 서서히 잦아드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를 오늘 차근히 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은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아침마다 계속되는 거품료 때문에 걱정을 품고 오셨습니다. 물줄기를 약하게 틀어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해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이상이 어느 날 뒤늦게 큰 병의 시작이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식습관과 물 마시는 방법만 조정해도 충분히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신장을 떠올릴 때 복잡한 장기를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단순한 비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두 개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이 정수기의 필터가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부담을 받으면 소량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소변 위 거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견디기 힘들어질수록 거품은 더 오래, 더 진하게 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거품이 단백질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누 잔여물, 물줄기 세기, 일시적 탈수도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찰과 올바른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거품은 언제 가장 심해질까? 물 많이 마신 날과 적게 마신 날의 변화가 있을까? 아침과 저녁의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이 세 가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거품료를 감별하는 정확한 방법, 어떤 실수가 회복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조정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할 뿐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정수기 비율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면 왜 몇 년째 거품이 가라앉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던 신장의 안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통증도 없고 혈압이나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은데도 거품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지만 사실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신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그 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네프론이라는 작은 여과 단위입니다.
이 네프론은 매 순간 혈액을 통과시키며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정상적인 경우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거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과막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부담을 받을 때 단백질이 조금씩 새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소변 표면의 거품으로 나타납니다. 거품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이 여과막이 반복적으로 부담을 받아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처음 듣고 놀라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품료가 반드시 심각한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수 상태, 격한 운동 후, 혹은 전날 짠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단백질이 소량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인지 단순한 변동인지 구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품이 많으면 단백질이 많이 빠지고 적으면 괜찮다는 단순 판단입니다. 사실 거품의 양과 단백질의 양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줄기 세기, 병의 형태, 세제 잔여물에 따라 거품이 과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눈으로 보기가 아니라 패턴을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 첫 소변에서 유난히 지속되는 거품이 있는지, 물을 충분히 마신 뒤 변화가 있는지, 며칠씩 같은 양상으로 이어지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환자분을 진료하며 느꼈던 점은 신장 문제는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도 고혈압도 없는 분에게서도 거품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몸속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체내 수분량 감소, 혈관 탄력 저하, 밤사이 혈액 농축 등이 모두 신장에 작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반복되면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자주 마르지는 않는지, 소변색이 진해지는 날이 반복되지는 않는지, 혹은 저녁 식사 후 붓기가 늘어나는지, 이 작은 변화들이 신장의 부담을 가볍게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품료는 때때로 혈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혈관이 긴장되거나 미세한 손상이 있을 때 신장의 여과 기능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다음날 거품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품료가 몇 년째 이어진다면 혈압 패턴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원리를 실제 삶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을 보면 그동안 놓쳤던 단서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거품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해 전 68세 여성분이 조용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밝아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몇 년째 거품이 안 없어져요? 특별한 통증도 없고 피검사도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나요? 이 말에서 그분의 답답함과 불안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해 보였지만 중요한 단서를 여러 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에서만 유독 거품이 심했고, 물을 많이 마신 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거품 양상이 더 진해졌다고 했습니다. 붓기나 통증은 없었지만 저녁에 손발이 조금 무겁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된 부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한 것은
그녀의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수분 섭취는 충분해 보였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취침 전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농축이 일어나고 이 농축된 혈액이 신장을 통과할 때 여감하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거품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도 정확히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배우자의 갑작스런 병으로 간병을 오래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고 식사도 불규칙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과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고 단백질이 소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거품료가 습관처럼 자리 잡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느끼신 적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끔 허리가 묵직하긴 했어요. 하지만 나이 탓이라 넘겼죠.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감각들이 신장 부담의 중요한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신장 주변 혈류가 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주 작은 생활 변화였습니다. 취침 전 반 컵 정도의 물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고 아침 첫 소변을 볼 때 물줄기 세기를 일정하게 조절해 패턴을 기록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거품이 이전보다 확연히 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게 이렇게 금방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거품이 줄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복잡한 치료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작은 습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단 1롯 5가지만 조정해도 수년째 이어지던 신호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잠들기 전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는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거품이 달라진 적은 없는가? 하루 중 어떤 시간에 거품이 가장 심한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분에게 적용했던 실제 조정법을 바탕으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사례를 보며 거품료가 어떻게 시작되고 굳어지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순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관찰과 단순한 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신장은 조용히, 하지만 매우 정직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뭘 대단하게 바꾼 것도 아닌데 거품이 줄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장은 침묵 속에서 부담을 견디다가도 부담이 조금만 줄어들면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겁게 눌려있던 문이 살짝 밀어주자 스르르 열리는 순간처럼요. 그분에게 변화가 시작된 첫 단서는 바로 패턴 관찰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거품이 생기면 그냥 불안해하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시간대, 물 섭취량, 스트레스 정도, 수면 깊이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했지만 매우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발견된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거품은 아침 첫 소변에서만 심했고 저녁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은 날일수록 더 진하게 남았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밤새 혈액을 여과하며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여과막이 더 큰 부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확인한 뒤 그녀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반 컵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 단지 이 조정 하나로 거품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두껍고 오래 남았던 거품이 점차 얇아지고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이 묻어 나왔습니다. 몇 년째 이렇던 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록을 계속한 덕분에 또 다른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은 여전히 거품이 조금 더 진했습니다. 이는 신장 혈류가 감정과 긴장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혈관이 긴장하면 신장의 미세한 여과 구조에도 즉시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단순한 정서 안정이 아니라 신장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병 시절 이후 허리 통증을 자주 느꼈는데 가벼운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자 거품이 더 줄어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신장 주변 혈류 흐름이 제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여과막이 부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면 여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이 처음 듣고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 몸도 이미 비슷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거품료도 어떤 작은 반복 패턴을 통해 설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찾는 순간 변화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다음 단계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실제로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 즉, 신장 부담을 즉시 줄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신장이 보내는 반복된 부담 신호를 완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타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장의 여과막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려면 혈액이 지나치게 농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신장이 충분한 수분 환경에서 여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취침 전 수분 보충입니다. 많은 분이 밤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걱정되어 피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적게 마시고 잠들면 다음 날 아침 첫 소변에서 거품이 유난히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면 중 혈액 농축이 심해져 신장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취침 30분 전 반 컵 정도의 물은 신장에 안정적인 여과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반 컵 정도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잠을 해치지 않는 최적의 양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많은 분이 이 습관 하나만으로 거품의 두께와 지속 시간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거품료는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 7일 동안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양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턴이 일정할수록 신장은 환경 변화를 더 정확하게 감지하고 부담 완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첫 소변을 보는 방법입니다. 물줄기가 너무 강하면 소변 표면에 인위적인 거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소변을 볼 때는 병이 벽면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거품이 실제 신장 부담 때문인지 단순한 물리적 충돌 때문인지 구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면 거품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취침 전 반 컵 물, 그리고 아침 첫 소변의 패턴 관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거품의 양상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고 변화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소변 보는 패턴을 관찰한 적이 있었던가? 혹은 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본 적이 있었던가? 대부분의 분은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신장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리 요소, 즉 물과 염분의 균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균형은 거품료의 악화와 개선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거품료를 안정시키려면 물과 염분의 균형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은 여과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분은 그 환경의 압력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신장은 편안하게 작동하고 균형이 깨지면 작은 부담이 반복되어 거품료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염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다음 날 거품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잘 모릅니다. 소금이 체내에 머무르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고 이는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일시적으로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신장은 더 많은 양을 여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과막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바로 아침 거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염분을 줄이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만들어 식사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다른 곳에서 단맛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보상하려는 패턴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보상 패턴은 오히려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 조절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조정입니다. 한 번에 확 줄이는 것이 아니라 25~30%씩 천천히 줄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오전에만 집중적으로 물을 마시고 오후에는 거의 마시지 않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방식은 오후와 밤 사이 혈액 농축을 심화시켜 다음 날 아침 거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일정한 간격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후 5시 이후 물 섭취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경우 아침 거품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염분 섭취를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물 마시는 패턴은 일정한가? 아침 거품이 심했던 날, 전날 식사는 어땠나? 이 질문들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잠시 놀라실 만한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밖에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컵 크기가 다르고 마시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자신이 마신 양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총량을 측정하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양을 반복해서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회적 도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거품료를 방치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소한 조정만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단백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과 환경을 좌우하는 요소, 그리고 많은 분이 오해하는 관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거품료, 관리에 숨겨진 전환점입니다. 많은 분이 거품료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단백질 섭취량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고기, 콩류, 유제품을 갑자기 줄이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은 오히려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신체 회복과 면역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양보다도 여과 환경이라는 점이 진짜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줄여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과 환경이 불안정하면 단백질 섭취량과 상관없이 소량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과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라면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량이 감소해 전신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자체도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되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거품료가 줄어든 분들이 실제 사례에서 많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의 중심은 단백질 양이 아니라 신장이 여과를 수행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분, 혈압, 염분,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혈당 변동입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신장 여과막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심지어 당뇨가 없는 분들도 과도한 당 섭취나 식사 불규칙으로 인해 일시적 혈당 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거품료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식사 균형을 유지하고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단백질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식사 리듬이나 수분, 염분, 혈당 변동이 거품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무엇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무엇이 개선을 이끄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해 제가 권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줄이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하되 과도한 섭취만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장의 대사 여유가 줄어들고 이는 여과 환경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작은 요인만 있어도 거품료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 부족도 신장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 거품료 때문에 단백질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피로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여과 기능까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후 식사 균형을 회복하고 수분, 염분 식사 리듬을 조정하자 거품료는 점차 안정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품료의 진짜 원인이 단백질이 아니라 신장이 일하는 환경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관리 효과가 높으면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품료를 둘러싼 가장 큰 혼란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거품이 생기면
무조건 신장이 나쁜 건가요? 거품만 보고도 병의 단계를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품은 신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긴 하지만 단독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거품은 신체가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거품의 원인이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과막 변화로 단백질이 소량 배출되어 생기는 거품도 있고, 물줄기 색이나 병이 표면 상태 때문에 과장되는 거품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정제 잔여물도 거품을 더 짙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만 보고도 즉시 큰 병을 떠올리거나 반대로 아무렇지 않다고 넘기는 둘 중 어느 쪽도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놀라워하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거품의 모양과 지속 시간도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단단한 형태로 오래 남아있는 거품은 단백질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거품은 물리적 원인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찰과 패턴입니다. 하루 중 언제 심해지고 언제 줄어드는지, 특정 음식이나 스트레스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 며칠씩 지속되는지 등을 관찰해야 비로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전의 지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실제 검사상 단백질이 거의 없는데도 거품이 매우 심하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는 소변의 표면 장력이 낮아졌거나 물리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반대로 거품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미세한 단백질 배출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찰과 과학적 분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는 거품이 심하면 반드시 신장에 큰 손상이 있다는 단정입니다. 실제로는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과막이 갑자기 무너져 단백질이 대량 배출되는 상황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누적된 스트레스나 수분 부족 혹은 식사 패턴 변화가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이 변화의 기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입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혈압이 밤사이 조금만 상승해도 다음 날 거품이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여과막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혈압과 혈당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만 신경 쓰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거품료는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음식, 스트레스, 수분, 수면 중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을까? 몇 년째 이어지는 이유가 단순 오해였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신장은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추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습관은 특히 60세 이후 신장이 민감해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품료의 원인을 이해하고 수분, 염분, 단백질, 스트레스 등의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신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본 습관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아침 첫 10분의 순환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신장 주변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등 뒤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몸통 근육의 긴장도가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새 한 자세로 누워 있으면 허리 주변 근육이 굳고 그 긴장으로 인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소변을 보게 되면 역과막이 민감하게 반응해 더 많은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3분간 허리와 옆구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무리한 동작이 아니라 몸을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고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놓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2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하며 배에 부드러운 압력을 주면 신장 주변의 순환이 더 효과적으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상체 회전 동작을 하면 허리 근육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신장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 거품이 확실히 줄고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루틴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의 여과 환경을 준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여과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우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되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 루틴을 하지 않은 날만 거품이 다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신장이 그만큼 즉각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과막은 민감하며 환경이 바뀌면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무리하게 오래 하거나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이 신장 혈류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신장 주변의 순환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의식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스스로의 패턴을 확인하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안전 신호, 즉, 어떤 상황에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거품료는 대부분 생활 조정으로 안정되지만 특정 신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품료는 대부분 생활 습관에 따른 일시적 변화이지만 특정 신호가 동반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거품이 단순한 패턴 문제인지 혹은 신장의 여과 구조가 실제로 손상을 받고 있는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경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신호는 거품의 지속 기간입니다. 생활 조정을 꾸준히 했음에도 4주 이상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정확한 검사를 권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거품이 계속 두텁고 오래 남아 있다면 여과막이 반복적인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개선으로도 충분히 잡히지만 조기 확인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소변 색의 변화입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진해지거나 갈색 혹은 붉은빛이 섞여 보인다면 이는 단백질 외에 다른 성분이 함께 배출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냄새가 평소보다 강해지거나 거품이 기름막처럼 넓게 퍼지는 형태라면 여과막과 세뇨관의 기능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닌 신장 내부 환경의 변화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도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손등, 발목, 눈꺼풀에 부종이 반복되거나 오후가 될수록 붓기가 심해지는 경우 여과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거품료가 함께 있다면 신장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혈압이 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집에서 잴 때만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상승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올라가는 가면 고혈압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료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혈압 패턴을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이 높지 않다고 지나치면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자도 회복되지 않는 무거운 피로감입니다. 이 피로는 신장이 체내 노폐물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신 신호입니다. 피로감과 거품료가 동시에 지속된다면 신장뿐 아니라 전신 순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거품료는 단순한 패턴일까? 아니면 경계 신호가 있는가?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부종이나 피로감이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가볍게 넘기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통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신호를 인지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조기 발견은 언제나 치료보다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 사전 관리가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관리법을 안내 드립니다. 이 관리법은 지금까지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한 실전 루틴이며 많은 분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거품료가 왜 생기고 어떤 요소들이 여과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원리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드릴 차례입니다. 이 7일 관리법은 단순한 생활 습관 목록이 아니라 신장 여과막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종의 7일 재정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이 이 일정을 따라가면서 3, 5일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날은 관찰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별한 조정 없이 아침 첫 소변을 볼 때 물줄기를 약하게 조절하고 거품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기록합니다. 저녁엔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되 수분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 첫날 기록은 앞으로의 변화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이 첫날 기록을 보고 나서야 내 거품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인식하곤 합니다. 둘째 날은 수분 패턴을 조정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취침 30분 전 반 컵의 물을 잔잔하게 마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바로 낮에 너무 많이 마시고 저녁엔 거의 마시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패턴은 밤사이 혈액 농축을 심화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날 관찰에서는 아침 거품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셋째 날은 염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날입니다. 기존 식사에서 간을 20-30%만 줄이면 충분합니다. 과한 조절은 지속되지 않으므로 천천히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생각보다 많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다음 날 아침 거품을 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저녁쯤이면 발목 붓기가 줄거나 손가락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 역시 신장이 부담을 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날은 스트레스와 수면 리듬을 정돈하는 날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장 혈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므로 아주 작은 조정만 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잠들기 전 수분간 복식 호흡을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더 깊은 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거품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날 스트레스가 높았던 날은 거품이 더 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다섯째 날은 아침 10분 루틴을 집중적으로 적용합니다. 허리와 옆구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스트레칭, 배에 부드러운 압력을 주는 복식 호흡, 가벼운 상체 회전이 포함된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신장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 여과막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적용한 날에 거품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날은 식사 균형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단백질을 줄이기보다는 하루 전체 식사에서 과도한 당분이나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 변동이 신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식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원인은 식사 리듬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곱째 날은 전체 패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품의 변화뿐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감각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로감은 줄었는지, 아침 붓기가 사라졌는지, 소변 색이 안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합니다. 많은 분이 이 시점에서 몇 년 동안 이어진 거품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더라도 뚜렷한 이동 방향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의 회복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일은 길지 않지만 그 변화는 예상보다 크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품료라는 작은 신호가 왜 몇 년씩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원리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깊은 마무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회복을 선택하도록 부드러운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신장이 아주 조용한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외치지 않고 몸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하루 수천 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은 몸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보내는 신호를 통해 드러납니다. 바로 거품료, 붓기, 미약한 피로감 등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처음에는 무시될 만큼 작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보며 그 신호를 이해하고 다시 해석해주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장은 이미 더 나은 환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첫째는 신장을 괴롭히는 원인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수분 부족, 염분 과다, 혈압 변동,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이 신장의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는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신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취침 전 반 컵의 물, 아침 첫 소변의 패턴 관찰, 부드러운 스트레칭, 식사 리듬의 안정 등 모두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행동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신장의 역과막은 조금씩 안정되고 그 결과 거품도 얇아지고 빨리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고 싶은가? 사람마다 몸이 반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신장은 늘 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회복합니다. 안정적인 수분, 무리 없는 혈류, 일관된 식사 리듬, 적당한 움직임.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여유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지켜주기만 해도 몸은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신장이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많은 분이 처음에는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까 하고 반신반의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거품이 얇아지고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아침 붓기가 줄어들며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몸이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거품료뿐 아니라 전신 건강도 동시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고립된 장기가 아니라 전신 순환과 대사를 조율하는 중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정되면 몸 전체가 더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직접 기록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거품 양상, 수분 섭취 패턴, 붓기의 변화, 피로감의 변화 등을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몸의 흐름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회복의 진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기록을 통해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발견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이미 여러분 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회복할 수 있고 몸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지속한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영상을 보고 실천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첫날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혹은 7일 동안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